오늘 해볼 이야기는 바로 명태입니다. 생태, 동태, 대태, 중태, 소태, 앵치, 꺽태, 황태 등등등. 명태는 한국에서 가장 이름이 많은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바로 상태와 가공 방식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생태의 경우에는 잡아서 냉장 상태로 유통한 명태, 동태는 얼린 명태, 그리고 노가리는 어린 개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만 봐도 명태가 한국 식문화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명태는 정말 다양한 요리로 활용됩니다. 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코다리찜, 시원한 생태탕, 밥도둑 명란젓까지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먹어봤을 음식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원산지를 들여다보니 국내산이 없습니다. 왜 한국 대표 생선이었던 명태가 이제는 대부분 수입산이 된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명태는 한때 한국 동해에서 연간 17만 톤 이상 잡히던 국민 생선이었습니다. 1981년 전후가 정점이었는데요. 너무 많이 잡혀서 개나 고양이도 그냥 발로 차고 다닌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1만 톤 이하로 급감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태 그거 멸종한 거 아닌가? 하지만 말이 안 되죠. 당장 즐비에 있는 명태 관련 요리들만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매년 180에서 200만 톤,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100만 톤 이상이 잡히면서 명태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즉, 명태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한국 바다에서만 사라진 것입니다. 명태가 너무 줄어들자 정부는 결국 현상금까지 걸었었어요. 14년도 명태 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명태를 발견하면 최대 50만원 지급, 집 나간 우리 명태 찾습니다 라는 포스터까지 등장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 개체 회복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진 못했고요. 매년 실시되었던 방류 사업 또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단순히 남획 때문일까요? 물론 남획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는 어린 개체 보호를 위해서 27cm 이하 명태 포획 금지 규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결국 2019년부터는 크기와 관계없이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즉 이미 개체 수가 크게 붕괴된 이유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명태는 사라졌지? 바로 명태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동해 수온이 장기적으로 쭉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명태가 사라진 것은 단순히 잡아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018년도 기사를 잠시 찾아보면요, 2018년에 어부들 돌아온 명태의 반색, 이런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때 정말 한시적으로 잠시 동해에 차가운 수온이 유입되면서요, 명태가 일시적으로 돌아오긴 했었지만 정말 그때 한시적이었고 바로 다시 명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주인공이 변하고 있습니다. 명태 같은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어종은 줄어들고 그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태평양 참다랑어 같은 어종의 어획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물고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다 생태계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물고기 한 종을 잃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종의 대규모 이동, 어획량이 붕괴가 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수산재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양식장, 집단 폐사도 있을 수 있고요. 해파리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서 어업이 점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명태는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게 참 씁쓸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다음으로 떠날 어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